11월 23일 수요일 선물 실시간 리딩 시작합니다. 자, 지금 S&P, 나스닥 둘 다 반등 좀 나오고 있는데요. 추세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추세가. 3분봉 보고 계시는데 지금 나스닥이 오늘 대장이죠. 전형적인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올리면서 진행되는 계단식 상승형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15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죠? 20분선 지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살짝 이탈했다가 지지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S&P는 지난번에 급등 이후로 이제 빠졌었는데 딱 여기가 저항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저항 맥점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돌파를 했다가 보시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밑으로 살짝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여기 저항대 여기를 넘어가고서 이제 밟아줘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얘가 추세가 올라가려면 상승 추세를 가려면은 이 위로 넘어가고 지금 밑으로 깨졌잖아요. 처음에는 돌파했다가 깨졌다가 또 넘어갔다가 또 나중에 지지받다가 이런 거 나와줘야 돼요. 주요 맥점에서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이 여긴데 새벽에 거기를 지금 밟았죠. 아까 돌파했다가 빠졌다가 재돌파 슈팅 그리고 밀리면서 살짝 깼다가 재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여러 두 차례 세 차례 이상 지지를 받는 거는 기술적으로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급등 나왔다가 이제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지금 여기죠. 여기가 나름대로 나스닥에 있어서는 나름 의미가 있는 주요 맥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지 쌍바닥 반등 이탈, 저항, 돌파했다가 이탈 하니까 또 저항 받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의미가 있는 저항대이다 보니까 한 번에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서 매물 소함해주고 살짝 뺐다가 또 매물 소해주고 지지받고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또 지금 재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원래 매물대를 넘어가는 과정은 이렇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합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흔치 않아요. 그런 케이스는 대부분 여러 차례 파동을 만들면서 진행이 된다. 또 좋아요. 나스닥도 좋고 S&P도 좋고 지금은 나스닥이 좀 더 강합니다. 뭐 지금 흐름이 좋고 오늘 뭐 갈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빠르면은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 나스닥 선물은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이게 이제 나스닥 121선인데 나스닥 선물 요거 돌파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본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 노란색에 121평선 돌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돌파 실패했었기 때문에 또 여기 이 가격대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저항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돌파할 것이다. 최소 뭐 한 번에 돌파 못하더라도 최소 돌파 시도는 나올 거다. 지난번에는 아예 못 넘어갔잖아요. 터치도 못했어요. 이번에는 터치는 해줄 것이다 라고 저 보고 있어요. 얘가 오늘 만약에 본장에서 120선 가려면은 몇 프로 올라야 되느냐 121선이 오늘 기준으로 11474.5예요. 만약에 오늘 가려면은 2.7% 올라야 됩니다. 2.7% 많이 올라야 되죠. 이 정도 올라줘야지만이 딱 120선 터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한 번에 될지 뭐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얘가 이 정도 가면은 S&P도 한 번 더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건 심플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21선까지 갈 수 있다.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다? 반등이 여기 A 파동, B 파동 지금 이제 C 파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A와 B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긴축이 시작이 될 때였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잡힐지도 모르고 불확실성이 컸었죠. 그죠?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3월 달에는 금리를 0.25%밖에 안 올렸었어요. 25bp밖에. 인플레이션은 뭐 CPI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큰 상태였었다라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때인데 CPI나 PCE 같은 주요 물가 지수가 전혀 꺾이지 않았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만큼 올라갔어. 엄청 세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들이 경제 침체 우려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해소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어마무시하게 올랐다. 이번에는 어떠냐? 이번에는 얼마 전에 CPI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CPI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1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CPI가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빠졌어요. CPI가 하락했으면 PCE도 12월 초에 발표됩니다. PCE도 전월 대비 하락할 확률이 높죠. 그럼 이제 그거 보통 이렇게 4개월 연속으로 CPI 지표가 빠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과거 사례 분석을 해본 결과 과거에도 4개월, 5개월 연속 빠졌을 때에 그리고 CPI 피크아웃이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과거 뭐 수십 년간 사례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찍은 게 맞다면, 제 예상대로 맞다면은 페드 입장에서 페드가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명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고용. 물가가 너무 높아, 고용도 너무 좋아. 그래서 얘네들이 금리를 단기간에 고강도의 긴축을 펼쳐도 비즈니스가 미국 경제가 잘 버틸 수 있다. 어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얘네들이 이때까지 고강도 긴축을 유지했던 거 아닙니까, 정책을.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거지. 아직 뭐 연준이 목표로 하는 표치에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요게 잡히고 있다. 그럼 더 이상 연준이 기존에 자이언트 스텝을 고수해오던 이 명분이 지금 많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월 달은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0.5% 빅스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실제로 페드워치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은 0.5% 인상 확률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A파동과 B파동과 C파동 이 반등 배경을 놓고 봤을 때 A와 B보다 C가 훨씬 더 좋다. 자, 그러면 별다른 뭐 좋은 내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가장 좋은 내용을 배경이잖아요. 가장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요만큼만 올라가고 과연 빠질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 극히 낮아 보인다. 극히 낮아 보인다. 참고로 지난 B파동은 최저점 대비 무려 20%가 넘게 올랐어요. 지금은 최저점 대비 얼마? 보자. 13.9%밖에 안 올랐습니다. A파동 볼까요? A파동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막 뭐 긴축 시작했을 때, 그때도 얼마 올랐어요? 16.6% 올랐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16.6% 올랐어요. 그 다음에 24.7%.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C파동은 A와 B보다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A파동에서 나왔던 16.6%를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A파동이 16.6이었잖아요. 근데 대충 17% 반등이 나온다고 치면은 나스닥은 얼마까지 가야 되냐면, 이번 C파동에서 11,804까지 가야 돼요. 11,804. 어딘지 볼까요?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A파동만큼 올라왔을 때예요. 11,804는 가줘야 A파동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B파동인 24.7%, 25% 넣어볼게요. 25% 가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12,611까지 가야 됩니다. 한 번에 안 가죠, 당연히. 한 번에 안 갑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25% 정도 올라간 겁니다. 원위로 안 가겠죠, 당연히. 며칠이 아니라 몇 주 걸릴 겁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길게 봐야 된다, 지금은. 길게 봐야 된다. 이번 만든 파동이 언제 꺾일지 장담할 순 없지만, 단순히 생각했을 때 당연히 A나 B보다는 많이 가는 게 맞다. 그죠? 네, 그거만 꼭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모멘텀적인 걸로 분석을 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있었었죠, 그죠? 사례 분석을 해드렸던 여러가지 또 있었었는데, 그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